안녕하세요. 50대 엄마 피부를 위해 공부한 딸, 엄공딸입니다. 비타민C 바르고 콜라겐 앰플에 레티놀과 펩타이드까지 좋다는 건 다 바르는데 광고만큼 효과를 못 보시는 것 같아 고민이신가요? 오히려 바를수록 이상하게 피부가 예민해지고 붉어지고 푸석해지는 것 같은 느낌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은 바로 바르는 화장품의 성분 조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분은 함께 쓰면 효과가 2배 이상으로 올라가지만 어떤 성분은 같이 쓰는 순간 흡수도 안 되고 피부에 자극만 생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타민C, 레티놀, 나이아신아마이드 이 세 가지 핵심 성분을 중심으로 같이 쓰면 피부가 예뻐지는 꿀조합 성분과 같이 쓰면 피부를 망칠 수 있는 상극조합,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성분별 조합 관련 질의응답까지 피부과학 논문과 연구를 근거로 깔끔하게 전달드릴게요. 제대로 된 조합 하나만 알아도 기미, 주름, 건조함까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내 피부에 꼭 맞는 조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로 성분 효능 뽕 뽑는 꿀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순수 비타민C, 아스코빅 엑시드와 찰떡궁합인 조합 첫 번째는 바로 수분 토너입니다. 비타민C 바르기 전에 토너 꼭 발라주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연구를 보시면 pH 3.5 이하 환경에서는 비타민C 흡수율이 최대치로 증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안만 해도 피부 pH는 중성, 알칼리 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이걸 약산성 토너로 다시 낮춰줘야 비타민C가 쏙쏙 흡수되는 거예요. 두 번째 꿀조합은 펩타이드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펩타이드는 세포에 일해라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 성분을 같이 쓰면 재료도 있고 인부도 있어서 일하기에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연구에서도 비타민C와 펩타이드를 병용했을 때 피부 탄력 증가가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입니다. 비타민C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이지만 햇빛에 노출되면 산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비타민C를 아침에 바른다면 선크림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네 번째 꿀조합은 비타민C 유도체와 세라마이드입니다. 민감한 피부라 순수 비타민C는 따갑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땐 유도체 형태의 비타민C를 쓰시면 자극이 적고 세라마이드와 함께 쓰시면 피부 장벽을 강화해줘서 더욱 좋은 궁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꿀조합이 아니라 꿀팁인데요. 보습제는 바른 직후가 아니라 3분에서 5분 뒤에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비타민C를 바르자마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피부 pH가 확 바뀌게 되면서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성분 중 하나인 나이아신 아마이드와 찰떡인 꿀조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꿀조합은 레티놀입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랑 레티놀 둘 다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피부에 미백을 해주는 성분이고 레티놀은 노화 개선과 주름 개선에 강한 효과를 보이는 성분이에요.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두 성분은 함께 사용할 경우 피부 자극을 줄이면서도 미백과 주름 개선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레티놀이 너무 자극적일까봐 걱정되셨거나 한번 발라봤는데 너무 따갑고 자극이 되셨다 하시는 분 계신다면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같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 자극을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살살 눌러주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순서는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먼저 바르시고 그 뒤에 레티놀의 순서로 밤에 발라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꿀조합은 살리실산이라고도 하는 바하입니다. 블랙헤드, 피지, 좁쌀 때문에 살리실산이 들어간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같이 쓰면 피지는 쫙 조절하면서 붉어짐이나 자극은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진정해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피부가 건조하면서도 이 T존은 번들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그럴 때 쓰면 좋은 황금조합입니다. 특히 나이아신아마이드는 피지 감소, 살리실산은 모공 세척의 효과로 복합성 피부와 성인 여드름에 가장 효과적인 조합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뾰루지 때문에 성분 화장품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같이 봐주시면 좋은 조합입니다. 세 번째 꿀조합은 알부틴과 비사보롤과 같은 미백 성분입니다. 기미, 잡티, 칙칙함. 이건 정말 많은 40, 50대 이후 중년 여성분들의 공통 고민인데요. 이 연구에서 보고된 것과 같이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노좀 이동을 억제를 하고 알부틴은 티로시나제 억제 작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미백 효과가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즉,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멜라닌 색소가 피부로 퍼지는 걸 막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알부틴이나 비사보롤 같은 미백 성분을 더하면 색소가 생기는 것 자체를 억제하고 퍼지는 것도 막는 효과 좋은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 궁합은 판테놀, 히알루론산과 세콜지라고 부르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같은 보습재료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고함량으로 들어간 제품을 쓰시면 피부가 바짝 마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미백 기능뿐만이 아니라 피지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럴 때는 보습제나 진정제를 함께 써주셔야 피부의 건조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임상 결과를 확인해 봤더니 나이아신아마이드와 판테놀의 병용이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보습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임상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분 화장품을 쓰시면서 건조함이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판테놀, 히알루론산, 세콜지 성분과 함께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꿀조합은 EGF와 판테놀입니다. 특히 이 결과를 보시면 EGF와 보습 성분을 함께 쓰는 것이 피부 두께, 밀도 증가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EGF는 피부 회복 속도가 느려진 40, 50대 피부에 딱 맞는 성분입니다. 여기에 판테놀과 나이아신아마이드를 함께 쓰면 미백, 진정, 재생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조합이 됩니다. 다음으로 꿀조합을 알아볼 성분은 탄력 개선의 여왕 레티놀입니다. 레티놀과 찰떡인 첫 번째 꿀조합 성분은 펩타이드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매트릭시를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펩타이드는 쉽게 말하자면 피부에 신호를 보내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레티놀과 만나게 되면 피부에 주름을 펴게 하는 최적의 상태가 되면서 주름 개선 효과가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레티놀을 바르고 그 위에 펩타이드의 순서로 저녁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레티놀과 찰떡인 두 번째 궁합은 히알루론산입니다. 레티놀 쓰고 나서 당긴다, 간지럽다, 아니면 피부가 뒤집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더욱 히알루론산이랑 같이 쓰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험은 레티놀이 피부 재생 주기를 확 빠르게 해버리면서 장벽을 살짝 깨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히알루론산, 즉 보습막입니다. 이 보고서 보이시나요? 히알루론산 사용 시 레티놀 자극이 감소하고 피부 보습 지표 증가가 확인되었다는 결과인데요.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겨서 촉촉한 피부 환경을 만들어주고 레티놀의 자극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특히 토너 사용 후 히알루론산 세럼을 바르고 그 위에 레티놀을 바르신 다음에 보습제까지 흡수시켜 주시면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레티놀을 바르시는데 도움되실 거예요. 이때 토너를 바르신 다음에 레티놀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으로 히알루론산을 바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레티놀과 같이 사용하면 좋은 꿀조합은 아데노신입니다. 아데노신은 주름 개선 기능성 인증 성분인데요. 특히 이마, 미간, 눈가에 효과가 아주 좋은 성분입니다. 추가로 이 아데노신에 펩타이드를 더해주면 신호 전달과 탄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레티놀 효과가 훨씬 부드럽고 강하게 전달됩니다. 레티놀 세럼 바른 후에 아이크림이나 미백크림 대신에 아데노신과 펩타이드 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아데노신이나 레티놀 단독 사용만으로도 주름 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는데요. 펩타이드와의 병용 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두 개를 같이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꿀조합보다 더 중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계시는 상극조합 바로 알려드릴게요. 40, 50대 피부는 회복력이 늦고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성분 충돌이 나면 금세 자극이나 붉어짐, 각질 일어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극조합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상극조합은 콜라겐이랑 비타민 C입니다.
콜라겐이랑 비타민C를 같이 바르면 탄력이 더 좋아지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비타민C는 산성 성분이고 콜라겐은 단백질인데 이 둘이 만나면 콜라겐이 응고되면서 피부에 흡수가 안 됩니다. 즉, 비타민C와 콜라겐 두 성분 다 날려버리는 셈이 되는 거죠. 만약 콜라겐과 비타민C를 스킨케어 루틴에 넣고 싶으시다면 콜라겐은 저녁, 비타민C는 아침에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발라주시거나 격일로 분리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상극조합은 비타민C와 레티놀입니다. 피부에 좋은 성분으로 유명한 두 가지라 같이 쓰면 뭔가 더 좋을 것 같지만요. 절대 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C는 산성, 레티놀은 중성에서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pH 충돌로 흡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둘 다 자극감이 강해서 피부가 쉽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C는 아침에, 레티놀은 밤에 이렇게 따로 발라주셔야 하고요. 아니면 격일로 나눠서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상극조합은 비타민C와 아하, 바하와 같은 각질 제거제입니다. 피부결과 각질 정리를 하려고 아하를 바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타민C 바르시는 분이 계신데요. 절대 안 됩니다. 아하와 바하는 피부의 장벽을 벗겨내는 성분이고 비타민C는 자극감이 강한 산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바르게 되면 피부 장벽이 이미 벗겨져 약해진 피부에 산을 바르는 것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욱 강한 자극과 붉어짐, 따가움을 겪게 되실 수 있습니다. 피부의 재생 속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자주 해주시는 것도 비추천드리는데요. 만약 각질 제거를 하게 되신다면 정말 자극 없이 살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를 하신 날에는 비타민C는 발라주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피부가 민감성인데 나이아신이라고 고용량 비타민C를 복용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레티놀을 바르시는 건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고용량 비타민 B3를 복용하는 사람이 비타민C를 바르면 홍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경구 복용과 바르는 조합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우려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상극조합은 비타민C와 고함량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이 조합은 요즘 정말 말 많은 조합인데요. 이론적으로는 두 성분이 만나면 pH 충돌로 니코틴산이 생기고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저농도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알고 조심하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방법은 비타민C는 아침에 바르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저녁에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상극조합은 레티놀과 아하, 바하, 벤조일 페록사이드 등 자극 성분입니다. 레티놀 바르기 전에 각질 제거하면 흡수가 더 잘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조합입니다. 아하, 바하, 여드름약의 하나인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피부 장벽을 깎아내는 역할을 해요. 여기에 자극감이 센 레티놀까지 더해지면 피부에 엄청난 자극을 주고 각질, 붉어짐, 화끈거림, 심하면 발진까지 올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찰떡인 꿀조합과 피부 망치는 상극조합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화장품의 성분을 확인해 보시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계시는 스킨케어 루틴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 엄마 피부를 위해 여러 성분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침에 바르는 화장품, 저녁에 발라야 하는 화장품, 같이 바르면 좋은 조합, 오히려 독이 되는 조합 등 신경 써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헷갈리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 총정리하는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이 영상으로 성분 화장품으로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이 많아서 영상 저장이나 캡처해 두셨다가 다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나 실천하시고 나서 좋은 후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번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가 정보는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